투기된 폐기물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막대한 양의 세금이 낭비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시멘트세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난 2016년 발의된 이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번번이 무산됐던 충북대 캠퍼스 내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이 노선을 포함해 최근 청주 시내버스 노선 3개가 신설됐습니다. 청주대학교 영화언론콘텐츠학과 박사과정에 100명이 넘는 중국인 현직 대학 교수들이 재학 중입니다. 청주대는 유학생 유치 활동을 동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이 수도권 폐기물의 무단 투기 표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인접한 진천과 음성, 충주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충북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올해만 3만 톤이 넘는데 결국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여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음성군 삼성면의 한 공장 부지입니다. 굳게 잠긴 문 사이로 산더미같이 쌓인 폐기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동차 카시트부터 매트리스, 모두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들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장 부지 역시 폐기물로 가득 찬 지 오래입니다. 마당은 물론 건물 안까지 쓰레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4월 무단 투기가 적발된 현장입니다. 지난해 한 무허가 폐기물 업자가 이 공장 부지를 임대한 뒤 계속해서 불법 폐기물을 반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무단 투기는 주로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충주와 음성, 진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자치단체가 무단 투기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23건 가운데 17건은 이들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야간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음성이나 진천 이런 충주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타겟으로 보고 중간 처리업이나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때문에 충북 지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의 양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올 한 해에만 3만 2천여 톤이 불법 투기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경기도와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문제는 이를 처리하는데 막대한 양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 주변 이곳을 치우는 데에만 국비와 지자체 예산까지 모두 14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당장 방치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들여 먼저 처리한 뒤 폐기물 배출자와 운반업자, 처리업자에 더해 부지를 임대해준 토지 소유주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모든 금액을 회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올해 충청북도가 국비 지원을 받아 세운 예산만 33억 원. 하지만 이마저도 무단 투기된 전체 폐기물 중 일부를 치우는 데 불과합니다. 토지주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각을 하거나 경매 처분을 하면 일부는 징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100%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해요. 결국 폐기물 무단 투기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선 적발이 아닌 사전 방지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환경감시단체의 조직을 강화하거나 무엇보다 1톤당 28만 원에 달하는 쓰레기 소각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생활 폐기물 발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공기관에서 제한 상한선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규제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쫓고 쫓기는 폐기물 무단 투기와의 전쟁. 혈세는 낭비되고 지역사회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이시종 최문순 지사까지 거들고 나섰던 시멘트세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시멘트 생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자는 게 입법 취지인데 근데 업계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멘트 1톤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세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톤당 500원에서 단계적으로 세율을 상향하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세가 도입되면 경영 악화는 물론 석회석에 부과되는 세금의 추가적인 이중 과세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통과가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의 인건비부터 줄여야 되고 또 채용하는 부분을 줄여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 경제는 틀림없이 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충북은 당초 시멘트세가 통과될 경우 연간 20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멘트 생산시설 환경 오염 저감과 주민 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종결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인근지역 주민에게 이런 피해 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어요. 지난 2016년 발의된 시멘트세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숨 쉬면서 살고 싶다. 오늘 열린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한 말입니다. 대기질 문제를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평가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마련한 LNG 발전소 환경 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하는 주민공청회. 가장 큰 관심사인 대기질에 대한 평가는 측정 장소와 방법 모두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작 그 SK하이닉스 바로 앞에 그 주거지, 금호올림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인근의 지웰이라든지 이곳에 조사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LNG 발전소가 건립되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50만 톤으로 청주 지역 온실가스 총 배출량인 760만 톤의 20%에 달하지만 명확한 저감 대책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청주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한 20% 정도를 얘들이 배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감 계획은 아주 미비합니다.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좀 어렵고요. 국가 정책에 저희가 따라서 어떤 식으로 좀 가이드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모니터링하고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 등도 제기됐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또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적어 대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SK 측 주장에 대해 주민들은 오염원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경제가 어떻다. 일단 숨을 쉬어야 살 거 아닙니까? 길 가다 쓰러지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 공청회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원론적 답변과 주민 반대 의견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수년간 무산됐던 충북대 캠퍼스 내 시내버스 노선이 우여곡절 끝에 신설됐습니다. 청주시는 이외에도 방서지구와 테크노폴리스 등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개편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대학교 캠퍼스 안으로 시내버스가 들어와 학생들을 태웁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 밖 버스 정류장까지 15분 정도를 걸어가야 했지만 이제 학교 안에서도 버스를 탈 수 있게 된 겁니다. 외지에 터미널을 가거나 이런 시외버스를 타러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택시를 타지 않아도 이런 버스를 이용해서 충분히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충북대학교 총학생회가 줄곧 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해왔지만 학교 측과 청주시의 입장 차이로 번번이 무산됐다가 3년 만에 이뤄진 겁니다. 신설된 710번 노선은 청주 남부 종점을 시작으로 충북대학교를 지난 뒤 LG로를 거쳐 오창까지 이어집니다. 이 노선을 포함해 최근 청주 시내버스 노선 3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동부 종점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동남지구와 방서지구를 지나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결되는 820번 노선을 비롯해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일대를 도는 515번 노선도 두 방향으로 새롭게 운행됩니다. 여기서는 터미널까지 가는 게 없어요. 성화동 쪽으로 가는 게 더군다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타면 성화동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밖에도 13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됐고 1개는 폐지됐습니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13개 노선을 변경하였고요. 그리고 751번 급행버스의 증차를 계획하면서 불가피하게 노선이 중복되었던 750 노선은 폐지되었습니다. 바뀐 시내버스 노선은 청주 버스 정보 시스템과 차차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네, 청주대학교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다닌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영어학과 박사 과정에만 100명이 넘는 중국인 현직 대학 교수들이 앞선 한국 영어를 배우겠다며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대학교 영어학과 실습 시간. 1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와 못다한 담소를 나눕니다. 조명 아래로 스모그가 깔리고 여러 대의 카메라들이 장면을 촬영합니다. 청주대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배우와 촬영감독, 조명감독 모두 중국인 현직 대학 교수들입니다.
청주대 영화 언론 콘텐츠학과 박사 과정에만 지난 2013년 5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60명, 올해는 40명이 입학해 100명이 넘는 중국인 대학 교수들이 재학 중입니다. 출신 대학도 요성대와 장춘대 등 중국 각지 40여 개 대학에 이릅니다. 我觉得是成体系的教育方式，国内的影视类教育，我觉得相对起来可能，比较零散。这儿的话可能是。回到中国之后，我也会把在清大学的专业知识应用到我的实际教学当中，让学生感受到韩国电影、动画、动漫的。 청주대 영화학과는 중국 대학들과의 합작 영화 제작과 포럼, 국제영화제 참가 등을 통해 현지에서 이름이 높습니다. 이미 박사 과정을 마친 80여 명은 중국으로 돌아가 앞선 한국의 영화 산업과 청주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영화적인 기술들 그쪽에서 잘 접목시키고 있어서 한국을 잘 알리기도 하고 또한 저희들 영화 산업에 대한 우월성이 중국에는 좀 많이 퍼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청주대는 영화학과 유학생 유치 활동을 동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된 오늘도 의원들의 송곳질이가 이어졌습니다. 서동학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 수 예측을 잘못해 청주 솔바초등학교가 과밀학교가 됐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고, 박성원 의원은 도교육청의 청원광장이 정책 제안보다 민원 창구로 변질됐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과 충주 소재 7개 일반계 고등학교가 합동으로 입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충주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학부모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는 2021년도 충주시 고교 평준화 시행을 앞두고 우수학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